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할 곳을 찾다가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남자입니다. 인생을 평범하고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황당한 상황에 놓이고 나니 머릿속도 복잡하고 한숨만 늘어납니다. 제 사연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하지만 일단 나름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거래처 사무실이었습니다. 계약서 사인 및 업무차 거래처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한눈에 들어오는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업무를 보는 중에도 그 여직원이 자꾸 눈에 들어왔고 그날부터 거의 매일 거래처 사무실을 제 집 드나들듯이 눈도장을 찍었고 반년을 쫓아다니며 설득한 끝에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너무 순수한 사람이었고 제가 첫 남자라면서 연애도 많이 서툴렀습니다. 3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였습니다. 현재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한 번도 서로 큰 소리로 싸운 적도 없었고 소소한 불만이나 의견 다툼은 있었지만 나름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여러 명의 동생들이 있었지만 유독 막내 처제에게 특별했습니다. 막내 처제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아내가 업어 키우다시피 했다고 하였고 그래서 남다른 애정과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장인 장모님 나이가 많고 사춘기가 온 막내 처제를 챙기는 것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면서 저희 신혼집에서 막내 처제랑 같이 살고 싶다고 아내가 말을 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된 신혼이라서 처제가 오는 것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살고 있는 신혼집도 장인 장모님이 해주신 것이고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저를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주신 장인 장모님을 생각하면 아내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살게 된 처제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금세 친해졌고 가끔씩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저를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 사이에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고아로 자라서 그런지 자식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 시작부터 아이를 원했는데 2년이나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저와 아내 모두 젊고 건강한데 임신이 안 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고 급한 놈이 우울을 판다고 아내를 데리고 불임 클리닉을 갔습니다. 갑자기 데리고 와서 그런지 아내는 안 들어가겠다고 버텼지만 제가 거의 반 억지로 병원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런저런 상담과 검사를 받고 얼마 지난 후에 검사 결과를 받으려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첫 남자라고 했던 아내에게 과거 유산 또는 출산한 흔적이 있고 그때 관리를 잘 안 해주었던 것 같다면서 자궁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자연 임신은 힘들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내의 피검사에서 피임약 성분이 나왔다면서 저보고 알고 있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몰랐습니다. 몰랐으니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던 겁니다. 이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듣고 집으로 갔습니다. 저의 표정을 본 아내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듯이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좀 더 일도 하고 커리어를 쌓고 싶어서 저한테 상의도 없이 피임약을 먹었다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몇 년만 더 있다가 아이를 가지면 안 되겠냐고 묻는데 저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피검사에서 피임약 성분이 나왔다고 했을 때 당연히 몰래 먹을 거라는 것도 저렇게 저한테 말해올 거라는 것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경이 쓰이는 것은
아내의 유산 또는 출산한 흔적과 관리 소홀로 망가진 자궁의 건강 상태로는 자연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검사 결과 내용을 말하면서 차분히 물었지만 오히려 아내는 갑자기 저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자기를 못 믿는 사람과는 한순간도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없다면서 막내 처제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건 난데 저렇게 말을 하고 나가니 황당하였습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모두 다 수신 거절을 당했고 다음날 저녁쯤에 장인어른이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해줄 이야기가 있다면서 밖에 술 한잔하려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고등학생 때 밤 늦게 집에 돌아오던 길에 괴한에게 몹쓸 짓을 당했고 그때 당시에 병원도 여러 번 가서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았는데 몇 개월이 지나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어서 나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장인 장모님 호적에 올려서 아내와 처제가 자매로 살아왔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당연히 처제도 모르고 다른 동생들도 그때 당시에 어렵기에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에게는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장인어른과 이야기를 끝내고 집에 오니 아내와 처제도 돌아와 있었습니다. 일단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보냈습니다. 다음날 장인어른은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고 처제도 학교도 간 다음에 저희 부부는 둘 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아픈 상처가 있는지 몰랐다면서 제가 먼저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아내가 처제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저한테 평생 남자를 안 만나고 혼자 살려고 했는데 제가 끈질기게 꼬시고 뭐든지 다 이해하고 잘해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일이 터져서 장인어른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평생 잊고 싶었던 아픈 이야기까지 다 꺼내야 될 정도로 자기를 이해도 못할 거면서 왜 결혼을 했냐며 화를 내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의사한테 들은 대로 검사 결과를 아내에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혼자서 발끈하면서 집을 나간 것인데 제가 뭘 이해를 못하고 뭐가 못났다는 건지 황당했습니다.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무조건 제 탓이라고 하는 아내를 보니 도저히 같이 살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제가 첫 남자라고 했던 아내가 출산 또는 유산 경험이 있어 보인다는 검사 결과를 들으면서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아내와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아내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아내의 숨겨진 딸을 알게 되었는데 저한테 사과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잠깐이나마 아내의 상처를 이해하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처제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앞으로 같이 잘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혼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